정부의 방역 패스가 법원을 패스하지 못했습니다. 시작한 지 불과 닷새 만에 방역 패스 없이도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드나들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픽으로 정리해보죠. 대형마트, 백화점, 상점, 방역 패스 강제해선 안 되게 됐습니다. 반면에 식당, 영화관, PC방 등은 앞으로도 방역 패스가 있어야 합니다. 당장은 서울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결정을 법원이 내린 건지 먼저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무조건 방역 패스를 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식당, 카페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이 높지만 마트나 백화점은 마스크만 잘 쓰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생활 필수 시설인 대형 마트와 백화점을 방역 패스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드나들지 못하게 한 건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사람들이 특정 시간에 몰리는 걸 막거나 마스크를 잘 쓰도록 하는 등 방역 수칙을 강화해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정부가 방역 패스제를 도입한 것 자체는 공익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생활 필수 시설까지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해서 미접종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당장은 서울시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방역패스제는 법원의 결정으로 곧바로 정지됐고 서울에 있는 마트나 백화점은 방역패스제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반면 식당과 카페 등은 계속 방역패스제가 유지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면 지자체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야 합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는 사실상 올스톱입니다. 이 역시 오늘 법원이 결정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이 돼도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적다고 본 겁니다. 이어서 박지영 기자입니다. 법원은 서울에 있는 대형 마트와 백화점에 대해 방역 패스를 중단시킨 데 이어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를 멈추라고 했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10세에서 19세 사이 확진자는 5만 2천여 명이었습니다. 이 중 위중증 환자는 21명이었고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이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또 백신 부작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청소년이 코로나19에 걸려서 집으로 돌아가면 어른도 감염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에게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법원이 결정을 서두른 이유는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청소년 방역 패스를 통과하려면 지금부터 접종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3월부터 시행하려던 청소년 방역 패스는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적어도 서울시에서는 청소년들은 백신을 맞지 않아도 학원과 독서실을 비롯해 식당과 카페 등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네, 이 사안 취재하고 있는 임소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방역 패스 정책에 또 한 번 제동이 걸렸습니다. 방역 당국의 입장은 뭡니까? 네, 정부는 우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한다는 굉장히 짤막한 입장만 내놨습니다. 네. 공식적인 입장과 앞으로의 대응 방향은 오늘 17일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만큼 고민이 깊은 건데요. 정부는 다만 법원의 이번 결정이 방역 패스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방역 패스를 시행할 때부터 유행이 잦아들게 되면 코로나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방역 패스를 풀려고 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 방역 패스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청소년들 백신 맞는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의 청소년 백신 접종은 오로지 학부모 그리고 청소년들의 자율에 맡겨지게 됩니다.
학생들에 대한 이번 결정은 일단 서울 지역의 시설에 대해서만 내려졌지만요. 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 앞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청소년 방역 패스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청소년 방역 패스 정책은 그러면 폐기되게 됩니까? 네, 사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앞서 학부모 단체에서도 방역 패스를 전면 철폐하고 과학적인 데이터 그리고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게 옳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특히 청소년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 재판부가 성인과 달리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반론도 꽤 있는데요. 엄중식 교수는 미접종자가 많은 청소년층에서 대규모 유행이나 중증 환자 폭증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법원이 방역을 너무 모른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죠. 이달 안에 확진자 수가 10,000명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방역 패스를 쓰지 못하면 이거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앞으로는 사람들 간의 접촉과 이동을 차단할 수 있는 다른 조치들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또 사적 모임 규모를 줄이는 기존의 방법을 더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를 풀면 거리 두기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소라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